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8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지면서 순서가 조금 좀 지연된 거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네요. 사실 좀 출발도 좀 늦기는 했죠. 20분 정도 늦게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또 말을 좀 너무 길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재판 얘기입니다. 대장동 재판 망했다. 도망갈 구멍 찾는 검찰입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대장동 재판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검찰은 대장동 재판에서 망했다. 아니,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대장동 수사는 망했다. 실제로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도 대장동 재판은 망한 재판이야. 망한 사건이야. 대장동 수사는 망한 수사라고 조응천 의원도 말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거다. 자,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계속해도 그래도 이 대장동 재판을 뒤집어 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유동규라는 아주 자신들로서는 적극적인 부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망했다고 하지만 그러지만 그 끝끝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대장동 사건을 붙들러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럴 상황은 이제 끝나버렸죠. 무엇보다도 이 대장동 사건을 끌고 오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유동규는 검찰의 이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신문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입을 털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전혀 검찰 조사 때는 검사들 하는 얘기가 다 맞다는 식으로 떠버리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바꿔? 너 그래도 돼? 유동규는 그러죠. 제가 검찰 조사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건 맞는데요.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썼는지, 김용한테 돈을 줬는지. 그리고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언제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동규의 말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사실 더 이상 진행하기도 어렵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그래요. 돈을 줬다, 얼마를 줬다라고 했던 그 많은 진술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라는 얘기들이 다 엉키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기도 해요. 누구한테 줬다, 누구한테 안 줬다, 맨 처음에 내가 이 돈의 출처는 어디다, 계속 말이 바뀝니다. 유동규의 말이 바뀌고 진술이 4차례 바뀌니 어떠냐는 그 얘기는 제가 숱하게 했을 겁니다. 검찰 조사할 때도 총 4차례에 걸쳐서 바뀌고 법정에서는 법정대로 바뀌고 재판할 때마다 바뀌고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계속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유동규도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서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 어떻게 진행할까요? 못해요.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아마 9월, 10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검찰은 뜻대로 재판이 안 될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체면을 조금 봐주느냐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그냥 전패, 완전 KO패 선언을 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어쨌거나 검찰이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 나머지 재판이 남아있죠. 근데 그 나머지 재판은 앞으로 이게 1년을 끌지 2년을 끌지 1년은 기본으로 더 이상 더 끌 걸로 보이고 일단 뭐 당장 재판을 해야 되는 자료가 20만 쪽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언제 다 봐요 그거. 자, 그 재판까지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 뭐 시간이 질질 끝나는 거는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유야무야 끝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즉 검찰은 1회전에서 패한 채 나머지 2회전, 3회전은 끝이 나지 않고 질질 끄는 상태에서 유야무야 세월이 흘러가 버릴 것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법원이 검찰 쪽을 많이 배려해 주는 거지. 그냥 완패를 시켜야 되는데 완패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검찰이 체면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결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대장동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려던 검찰의 계획은 이제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 이 재판이든 수사든 이게 이 검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된 거는 바로 이 정영학 녹취록 때문이죠. 정영학 녹취록, 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되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재명한테 불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언론에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떠버렸던 내용들 그거 다 조작이었네. 솔직히 지금 다 뒤집어 보세요. 정영학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하고 언론에서 떠버렸던 그 내용들 다 조작이었어. 싹 다 조작이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언론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거. 정영학 녹취록 이 내용에 이 정영학 녹취록 요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엉터리 보도한 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검사가 불러주는 얘기를 그대로 받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고속감이야. 자, 어쨌거나 이 대장동 조작 수사 이거는 일단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더 이상 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로 일단 망했어. 유동규부터 헛소리 했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을 곤욕스럽게 만든 것이 곽상도죠.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 아니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그거 뇌물 아니라며. 그런데 곽상도는 아들이 받은 돈도 뇌물이 아닌데 그러면 김용인이 정진상이니 이런 사람이 받은 돈을 어떻게 이재명이 받은 돈하고 동급으로 볼 수 있냐. 아들이 받은 돈도 아버지 돈이 아니라는 판에 생판 남이 받은 돈을 어떻게 그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냐. 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 예, 수사, 재판 이걸로 망하는 거지. 앞으로 김용 부원장은 무죄 쪽으로 많이 나올 거고 정진상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기는 어렵죠. 자,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낳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승자박 상황인 겁니다. 검찰은 아마 이재명만 올가매고 곽상도는 이래저래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곽상도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수사를 위해서 써먹는 잠시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 이것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무죄인데 생판 남인 이재명, 김용, 정진상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망한 또 다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 명을 가만히 보세요. 박영수, 양재식, 그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이 박영수, 양재식,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초기에 관여한 정황이 있죠.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뭐 최재경, 김수남, 윤갑근 이런 사람들까지 끼어 있다는 게 확인이 돼 버렸어요. 이거를 검찰은 끝끝내 덮고 가고 싶었을 건데 덮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든 재판이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검찰은 그래도 유동규만 잘 해주면 어떻게 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이상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지. 왜 유동규 말이 마지막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유동규의 주둥아리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유동규의 주둥아리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재판이든 수사든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검찰은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대장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은요, 물론 앞으로 검찰은 이 대장동 뭐 재판이 끝나더라도 계속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검찰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수사든 재판이든 실패한 거는 다른 사건으로 덮는 것이 검찰의 출구입니다.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이 됐든 대장동 재판이 됐든 검찰은 다른 사건을 끌고 와서 이거를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검찰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 사업일 걸로 보여요. 대북송금.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계속해서 대장동 대신에 대북송금을 지금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은요, 이제 더 이상 끌고 가봤자 검찰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일단 유동규의 주둥아리도 그렇고 뭐 정영학도 그렇지만 이걸 파면 팔수록 앞으로 이게 뭘로 번진다? 검사들 자신한테 번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은 이제 덮어야 돼. 다른 걸로 덮어줘야 돼. 그 대북송금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해관 같은 이런 데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겁니다. 로펌을 이용해가지고 진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짓인데, 그런 위험한 짓도 서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대장동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아마 검찰은 이걸로 이 대북송금 가지고 영장 칠 겁니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영장 칠 겁니다. 왜?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면 이재명을 상대로 영장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한 비ig 이슈가 아니고서는 후쿠시마도 김건희 고속도로도 대장동도 덮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8월 한 16일쯤에 영장 칠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참 못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인 겁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 참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측했던 그 범주를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짠하기도 해요. 얼마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면은 몇 달 전에 이미 예측했던 검찰이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제가 예측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검찰에 대가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내가 예측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게끔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진짜 쪽팔림도 모르는 거지. 참. 아우, 열받습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1시 14분이 됐네요. 자, 제가 뭐 일찍 오늘 좀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찍 끝내기는커녕, 예, 예, 더 훨씬 더, 예,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